해석이 너무 다변적인 인간에 대해서 긍정하는 걸지도 몰라도 글쎄요. 막상 또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해한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미리 정해진 특정의 하나만을 택할 수 있을 뿐이야. 저게 평생 유지된다는 뜻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이 소설에서 니나 자체도 끝에서는 니나답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뭐 딱히 스포일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워낙 니나의 삶이 극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애타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두고 갑니다. 니나가? 니나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주어진 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면서 특히나 자기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여자예요. 근데 니나는 소설 말미에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지만 그 남자가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떠납니다. 예전 같으면 가정이 있든 말든 뭐 바람 피고 이랬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미리 정해진 특정의 하나만을 택한다는 게 영원 불멸한 걸 의미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어떤 측면을 선택한다는 거지, 그게 그 선택한 걸 끝까지 유지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뭐 나중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자기의 모습이 한정돼 있을 뿐더러 이미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를 선택했을 거란 말이죠. 뭐 ABB, AB 뭐 이렇게 뭐 아니면 AAA, BBB 이런 식으로, 혹은 뭐 ACB, AB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순서가 다르잖아요. 뭐 A가 몇 번 나온 것도 다르겠죠. B가 몇 번 나오고.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여기 류제 린저는 대충이나 썼을 수도 있어요. 별 생각 안 하고 막 하면서. 근데 뭐 이걸 이렇게 분석하면서 생각해보는 거 재밌지 않나요? 전 그게 문학을 읽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대에 나온 글들은 명확하게 다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모호하게 얘기 안 하고. 때문에 그 생각의 여지가 없다는 측면에서 약간 맛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문학 작품은 생각의 여지가 깊죠. 그렇죠? 여지가 많죠. 근데 뭐 시 같은 경우에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저는 좀 버겁더라고요. 근데 이 문학은 그러니까 산문 문학은 뭐 소설이나 수필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생각의 선택지가 한정돼 있으면서 또 주어진 거 안에서 막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서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문학 중에서 시가 가장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전문가가 아니면. 그죠? 그냥 되게 단편적인 감상밖에 할 수 없어요. 뭐 멋있네. 이 부분 좋다. 근데 아무래도 산문문학 같은 경우에는 언어로 많이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적용해보고 발전시켜보고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네, 너무 말 많이 했죠? 넘어갈게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뭐야 그만 좀 해. 빨리 그만 좀 해. 스킵 버튼 없나?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잠깐 유튜브에서 넘기면 되겠죠? 뭐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이게 아닌데. 이제 니나랑 슈타인이랑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니나의 부모님은 니나의 문제적인 성격이 슈타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게 아니죠. 그냥 니나는 자기가 자기 모습을 구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니나가 이렇게 저렇게 막 말괄량이고 막 말괄량이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문제적인 성격을 가진 게 슈타인 때문에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 먹은 의사랑 놀아다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 니나는 자기 아버지가 슈타인에게 본 항의 편지를 보면서 초반에 나오죠. 나는 이해하기를 포기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그 부분도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이 아네트 아주머니의 집에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니나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 집이 너무 자연환경도 아름답고 아
마치 마음의 고향인 것처럼 너무너무 좋다고 표현을 해요. 예, 자기 언니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슈타인에게 항의 편지를 보내니까 초반에 그게 나와요. 편지 내용이. 근데 별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굳이 남겨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다 이해하기 몹시 힘들어. 나는 이해하기를 포기했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 정도로 아버지라든지 어머니가 좋은 가정 환경을 주지 못했습니다. 포기했다고 말할 정도면. 왜냐하면 니나라는 인물은 삶을 포기하는 인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런 아버지의 분노가 서린 편지를 받고 나서 슈타인은 한동안 니나를 못 만납니다. 그쵸? 못 만나는데, 나중에 참다가 니나를 만나러 가죠. 이상한 걸 알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런 걸 쓴 겁니다. 일기를. 왜 나는 니나에게 가고 있는 것일까? 그 여자는 나를 보고 싶다는 소원을 말한 일이 없다. 나는 나 자신을 넘고 불확실한 것으로 뛰어든 것이다. 나는 그 여자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니 귀찮은 인간이 될 것을 얘기해야만 했다. 정말로 나는 모욕조차도 얘기하고 있었고 그것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그 여자에게는 싫고 나에게도 고통스러운 관계일지라도 하여간 어떤 관계가 다시 그 여자와의 사이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의 대가로 받아들인 것이다. 증오도 또한 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여자가 느끼는 것이 증오가 아닐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친절한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증오가 더 달가울 것이다. 친절한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증오가 더 달가울 것이다. 이제 사실 니나는 슈타인에 대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슈타인 혼자서 니나를 이렇게 막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니나를 만나러 가는 행위를 나 자신을 넘고 불확실한 것으로 뛰어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좋아하는 사람을 에게 고백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고뇌와 고민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냥 혼자 있으면 편한데 꼭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죠. 그러면서 불확실한 상태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넘고 불확실한 것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예상을 합니다. 귀찮은 인간이 될 것을 얘기해야만 했다. 그러면서 모욕조차도 얘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타인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어떤 관계가 다시 그 여자와의 사이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의 대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관계를 맺게 되기 위해서 그게 설사 부정적인 관계일지라도 그 여자와 삶에서 이어지고 싶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서 증오도 또한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예상은 하지만 희망적으로는 그 여자가 느끼는 것이 증오가 아닐 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증오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바로 친절한 무관심이다. 그거보다는 증오가 더 달가울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엄청 미워했던 사람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초등학교 때 날 놀렸던 사람이라든지 중학교 때 날 때렸던 선생님이라든지 막 나한테 잘해주고 이랬던 선생님 이름이나 친했던 애 이름은 까먹기도 해요. 걔 이름이 뭐였더라? 김씨였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 성함이 뭐였더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미워했던 애는 이름이 확 떠오릅니다. 설사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지언정 그 얼굴, 막 진짜 남자분들 공감했지만 막 군대에서 막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의 얼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죠.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뭐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고 그냥 그저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 아니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저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은
금방 그 연결의 끈이 얇은 거죠. 그쵸? 서로 간에 뚫려진 관계의 패스가, 그러니까 통로가 좁은 겁니다. 설사 그게 친절을 기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증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부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임에도 그 패스, 통로가 굉장히 넓은 거죠. 감정과 에너지의 통로가 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강한 연결인 거죠. 무관심한 친절보다는. 그러니까 친절한 무관심보다는. 그쵸?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야,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데 너는 그걸 감동을 받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건 없습니다. 어떤 어휘를 택해서 어떤 구성으로 이 지면 위에 구성해 놓느냐는 구성하기 전까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당연한 말도 있을 수 있죠. 뭐 사람은 언제나 죽는다든가. 근데 뭐 그거는 그냥 한 문장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문장이니까. 근데 이거는 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각 문장 간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일련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가치관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특히 이런 컨텍스트, 문맥 안에서,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가 생겨나는 경우에는 그걸 당연하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글에 대해서 당연하다 이런 말 쓰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저 그래서 뭐 제가 안 읽을지언정 무슨 히읗 모 스님이나 김모 교수님이나 요즘 힐링 서적 많죠. 힐링이라고 그래서 보면은 그거에 관한 가장 흔한 비판이 책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다 뻔한 소리 한다 하는 거지만 제가 그냥 안 읽으면 되는 거죠. 저도 뭐 이 글에 어떤 제가 읽는 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으로요. 뭐 이건 정말 잘 썼네, S등급, 좀 이거 이상하네, C등급, 이렇게 평가를 내리긴 하지만 제가 그걸로 비평으로 먹고 사는 비평가가 아닌 이상해야 그거에 어떤 부의 평가, 안 좋은 평가를 함부로 내리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네. 왜냐면 제 친구한테 제가 이걸 좋다고 그랬더니 야, 당연한 소리 써놨잖아. 살면 다 알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당연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삶은 의미를 잃는다고 생각해요. 의미를 잃어요.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너무 불행하지 않나요? 당연한 게 어딨어요. 엄마가 나한테 잘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못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뭐 행복과 감사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당연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모든 게. 네. 당연하지 않다고 봐요. 너무 3,000%로 받았죠? 어쨌거나. 증오도 또한 다르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여자가 느끼는 것이 증오가 아닐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친절한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증오가 더 달가울 것이다. 네. 어떤 이제 슈타인은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니나를 다시 만나러 가는 거죠. 공지도 올려놨는데 혹시나 모르실까봐 잠깐 들어가 볼까요? 여기죠? 아까 적어드린 주소에 들어오시면 보면은 이렇게 방송 안내도 돼 있고요. 오늘 9시에 한다. 오늘 좀 늦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5분 늦었죠?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보면 방송에 보면은 제가 시험 방송한 거랑 1화 저번에 했던 거, 다음에 보면은 지금 안내와 관련된 거, 주소가 어디서 하는지, 이게 프로젝트 취지가 뭔지, 그리고
나중에 이 리젠즈가 끝나면 짠, 제가 방송에 썼던 거 다 정리해놨죠. 지금 비공개 상태입니다. 비공개 상태라고 돼 있죠. 비공개 상태지만 나중에는 다 오픈해 놓을게요. 그러면 아, 그래, 방송하는 사람 목소리가 이상했지만 조용히 커피 읽으면서 봐야지 하고 나중에 뭐 알아서 볼 수 있겠죠. 책 끝까지 이제 353페이지였나? 거기까지 된 거 제가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부분만 정리해 놓은 거긴 하지만, 여러분이 혹시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해 놓을게요. 근데 지금은 아직 제가 방송 중이니까, 루이지 렌저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공개는 아직 안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밖에서 읽은 좋은 글이나 자료 같은 거 퍼오는 거죠. 네. 그리고 보이기는 나중에 뭐 사진 같은 거 올리려고 그랬는데 뭐 안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 담기는 뭐 제가 그냥 뭐야, 간단한 제 생각? 그러니까 수필식으로 뭐 좀 쓰려고 했는데 뭐 어차피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바쁘면. 바쁘면 안 쓰는 거죠. 근데 뭐 그냥 일단은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혼자 책기라고 해서 뭐 제가 이제 방송용으로는 아마 책갈피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텍스트 같은 거 정리해 놓을 것 같고요. 천자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은 안 하지만 제가 읽은 책들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또 산 책이 있어요. 읽고 싶어서. 그것도 엄청 재밌을 것 같거든요. 물론 문학은 아닙니다. 그거는 역사인데, 역사와 관련된 건데, 일본과 관련된 거라서, 어, 방송하기엔 좀 적절하지 않고요. 너무 일본에 관해서는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거나 그거와 관련된 책은 되게 개인적으로 좀 앞에 몇 페이지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읽고 나면 간단하게 천자 이내로 우리 논술 생각나죠? 천자평 이런 데다 올릴 겁니다. 네. 그래요. 방명록은 여기 있거든요. 아직 제가 남겨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쵸? 제가 올린 이제 학교 커뮤니티 거기에는 몇몇 분이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좋았는데 기왕이면 여기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허전하거든요. 귀엽죠? 캐릭터. 막 웃잖아요. 그쵸? 아마 여러분이 오시면 더 크게 웃을 겁니다. 제가 제 인생 첫 블로그를 방송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어설프더라도 근데 이 정도면 꽤 잘 만들지 않았나요? 근데 스킨 쓴 겁니다. 제 손으로 다 만든 게 아니에요. 뭐 아무튼 네.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케빈에다가 루케테. 뭐, 제 잡담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친절한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증오가 더 달가울 것이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나를 만나고 싶다는 슈타인의 부분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는 자, 니나와 여행을 가면서 그 니나가 이때는 슈타인 몰래 이사를 가요. 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셔서 웨나임이라는데 웨나임이라는 지방에 그 자기 먼 친척 할머니의 가게를 봐주고 아버지가 빚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가게를 봐주고 내 병수발 들어주면 재산을 물려주겠다 하는 것 때문에 웨나임에서 이제 그 캐셔 점원으로 일합니다. 그 할머니네 가게에서 할머니 병수발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니나는 자기 일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시기를 보내죠. 슈타인은 거기 있는 니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가 힘들까, 그쵸?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그래서 니나를 유혹합니다. 야, 할머니 놔두고, 그러니까 할머니 하룻밤은 그냥 다른 뭐 간병인 붙여놓고 우리 바람이라도 쐬자. 니나가 안 된다 그러죠. 하면 어찌어찌 결국 설득을 합니다. 왜냐면 니나도 거기 있기 싫거든요. 근데 니나가 이제 슈타인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무게잡냐고 하시겠지만 저 모르겠어요.
어, 기분이 안 좋거나 비참한 모습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 많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니나의 기분이 이해가 가요. 분명히 내가 이 상태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 모습을 남에겐 보이기 싫은 거죠. 그럼에도 그냥 누군가 정말 억지로 내 공간에 비집고 들어온다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니나도 딱 그 상태였던 거예요. 정말 내 이 비참한 모습, 구멍가게에서 점원이나 하면서 노인 병수발 드는 모습 보여주기 싫었죠. 아무한테도.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대학 친구한테 편지 쓴 게 있는데 절대 오지 말라고 보냅니다. 내가 지금 비록 대학교 휴학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빚도 많아서 팔려다시피 하면서 여기 다른 도시로 왔지만 절대 오지 마라. 그래서 슈타인이 찾아왔을 때 여기 왜 왔어요? 라는 식의 태도로 대합니다. 하지만 슈타인이 설득해서 내가 차를 빌려올 테니 드라이브를 하러 갑시다 하니까 거절하지만 거절하다가도 같이 나가죠. 뭐 슬플 때 오히려 더 사람을 많이 만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이해 못할지도 몰라요. 아니 뭐 기분 안 좋으면 다른 애 친구 만나고 이러면 되지 않나. 아무리 친한 친구일지언정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너무 비참하거든요 그냥. 물론 그게 내 잘못이고 친구를 만난다고 해서 내 비참한 상황이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냥 부끄럽거든요. 네, 부끄럽습니다. 솔직한 감정은. 니나는 딱 그랬지만 슈타인이 니나를 잠깐이나마 그 고통스러운 공간에서 탁 꺼집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슈타인은 니나와 같이 있으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행복했다. 이 시간, 이 한 시간 동안 행복했다. 우리는 갑자기 미친 듯한 멋있는 유혹이 나를 엄습해왔다. 왜 우리는 이 시간에 둘이 다 기쁨에 충만하여 딴 생각은 없이 행복할 때 살기를 그칠 수 없는 것일까? 이날처럼 조화된 날은 다시는 안 올 것이고 매일은 다만 손실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니나는 나의 시선을 느끼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는 내가 니나의 기쁨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여자에게 다만 못하네요. 선량하고 좀 거북한 친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행복했다. 이 시간, 이 한 시간 동안 행복했다. 그래서 미친 듯한 멋있는 유혹이 나를 엄습해왔는데 그게 뭐냐? 둘이 다 기쁨에 충만하여 딴 생각은 없이 행복할 때 살기를 그칠 수 없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처럼 조화된 날은 다시는 안 올 것이고 매일은 다만 손실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슈타인은 이 니나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이 상태가 최고 극치 상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때 죽어버리면 좋은 기분만 갖고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무서우면서도 영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니나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 혹시 니나가 죽음에 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니나가 자기가 옛날에 아플 때 죽음을 선고받았던 거를 생각하면서 누나에게 언니에게 말한 게 있죠. 43페이지에 나오는 거. 자, 저번에 했던 건데. 지금까지 한두 번은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해보았고 한 번은 거의 성공했었어. 그렇지만 나는 그게 실패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 단념하거나 또는 절망한다고 해서 자살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우리는 무한히 행복할 때만 죽어도 좋은 것인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비겁한 일일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에 어느 정도 동감은 하는 거죠. 무한히 행복할 때는 죽어도 좋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하지만 비겁한 일일 거야. 그러니까 루이제 린저는 니나와 슈타인을 통해서 자기가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날처럼 조화된 날은 다시는 안 올 것이고 매일은 다만 손실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죽어도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 아니다 라는 평가는 섣불리 내리지 않죠. 그냥 그러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날처럼 조화된 날은 다시는 안 올 것이다. 매일은 다만 손실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죽어도 되는가? 일단 니나는 그것을 비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겁. 글쎄요, 저는 내가 남은 인생에서 내가 느낄 거라고 예상되는 행복의 총량이 지금 이 순간보다 명백하게 작다면 죽어도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총량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행복의 양보다 명백하게 적다면 죽어도 된다. 동의하시나요?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저는 그럼 행복한데 죽어도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명백하게 남은 인생에서의 행복의 총량이 적을 때 말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명백하나요? 명백한가요? 명백하지 않죠?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어떤 모종의 방법이 생겨서 명백할 때는 죽어도 된다고 해요. 자, 여기서 좀 배우신 분들, 저랑 다른 분들이죠. 배우신 분들은 그 개념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글자짜리 안락사. 그쵸? 책을 읽으신 분들은 왜 그 얘기 안 나오나 했다 하지만 안 읽으신 분들은 안락사?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뒤에 나중에 슈타인과 니나가 안락사에 관해서 논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락사에 관한 논쟁에서 니나의 생각을 잘 엿볼 수 있어요. 니나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안락사? 안 된다고 하겠죠. 슈타인은 객관적으로 딱 그게 명백하다면 좀 그런 안락사가 허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슈타인에 좀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슈타인 의사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명백할 때만 남은 인생에서의 행복의 총량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보다 적다고 그 사실이 명백할 때만 죽어도 되지 뭐 그럴 땐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명백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 행복의 총량을 측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남은 인생의 행복의 총량도 측정할 수 없을 뿐더러 다 불명확한 개념 두 개를 명백하게 비교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제가 말하는 건 모순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너무 다른 얘기 많이 했네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떠나서 이 다음 부분도 참 좀 슬프면서도 좀 웃음이 좀 나옵니다. 니나는 나의 시선을 느끼고 여기서 나의 시선이 뭐냐면 막 이 중략된 부분에서 슈타인이 저 덤불에다 갖다 박아버릴까? 자동차 몰고 있거든요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저 나무에다 갖다 박아버리면 우리 그냥 깔끔하게 죽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도 혹시나 죽어도 좋을 정도의 기분을 느끼고 있나 하면서 딱 봤더니 니나는 나의 시선을 느끼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는 내가 니나의 기쁨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여자에게는 다만 선량하고 좀 거북한 친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니나는 지금 그 웨나임의 좁은 구멍가게에서 드라이브하면서 밖에 나오니까 자연을 만끽하고 이게 좋고 그런 거지 슈타인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슈타인 너무 좋아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슈타인은 지금 머리를 얻어맞은 겁니다. 자기는 니나랑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니나는 너무 좋다. 근데 뭐 죽어줄 정도는 아니고 너 때문도 아니고 슈타인 너 때문도 아니고 자연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이렇게 잠깐 일탈을 범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야. 삶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야. 딱 이 상태인 거죠. 여기서 우린 또 니나와 슈타인의 생각의 괴리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쵸?
자, 이제 둘은 웨나임에서 떠나와서 호텔에 묵습니다. 남자 여자 호텔에? 뭐 이런 문학작품 읽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수순을 알게 되죠. 아이고 했네 했어 이렇게 되지만 했네 했어. 인터넷 유행어죠. 했네 했어. 하지만 우리 슈타인은 모든 그런 독자의 예상을 저버리고 못했네 못했습니다. 자 보시죠. 니나는 내가 키스하는 것도 내버려 두었다. 니나의 입술은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다. 짧게 쓰겠다. 자세한 것을 상기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무서운 마비 상태에 빠져버렸다. 생이 나에게 복수를 한 것이다. 그 이외의 다른 설명이 나에게는 불가능하다. 내가 그처럼 오랫동안 생에 반대되게 산 것에 대해서 보복한 것이다. 자, 여기 보이시죠? 나는 무서운 마비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생이 나에게 복수를 한 것이다. 그 이외의 다른 설명이 나에게는 불가능하다. 내가 그처럼 오랫동안 생에 반대되게 산 것에 대해서 보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니나랑 키스까지는 했는데 방에 침대에 같이 누워가지고 니나를 이렇게 얼굴을 딱 쓱 쓰다듬게 자기 얼굴을 쓰다듬게 했더니 니나가 그냥 쓰다듬어 주죠. 그러니까 딱 키스를 했는데 무서운 마비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네. 그럼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이 여자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 내 삶, 내 생이라고 부를 만한 여자를 더럽힌 게 아닌가 하는 후에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이거밖에 안 했는데, 키스밖에 안 했는데. 이미 뭐 니나는 첫 경험 했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술집에서 네. 원나잇으로 그냥 뭐 딱히 사랑을 느끼는 상대도 아닌데 술에 취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첫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니나는 뭐 슈타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긴 키스만 하고도 지금 죄책감을 느끼는데 니나님이 할 거 다 했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런 말초적인 얘기를 떠나서 참 이 부분 슈타인이 어떤 자기 한계와 직면한 거죠. 어떤 어찌할 수 없는 불능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무서운 마비 상태에 빠져버렸다. 생이 나에게 복수를 한 것이다. 그 이외의 다른 설명이 나에게는 불가능하다. 내가 그처럼 오랫동안 생에 반대되게 산 것에 대해서 보복한 것이다. 생에 반대되게 살았다는 것은 자기의 여태까지 인생입니다. 니나를 만나기 전에 정형화된 그쵸? 루틴의 반복, 지나치게 이성적인, 메마른 여러가지 수식어가 가능하겠죠. 그런 인생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쵸? 생에 부합되게 산다는 거는 아마 그 순간순간에 충실하면서 그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모두 다 느껴보려고 하는 게 생에 충실하게 사는 거겠죠. 하지만 슈타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니나를 앞에 두면서 불안감, 회의감, 또 불능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여자와 나는 너무 다르니까요. 네. 하나부터 끝까지 다 다르니까. 단순히 뭐 이 남자가 긴장해가지고 못한 거 아니야? 이거에 떠나서 너무나 다른 그 존재를 앞에 두고 어찌 보면 성행이라는 거는 남녀와 깊게 맺어지는 거잖아요. 인간과 인간이 깊게 맺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어떤 저는 모종의 두려움을 느낀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나랑 너무나 다른 이 여자를 앞에 둔 남자의 두려움. 그 다음에 이제 둘은 돌아와서 그쵸? 아무 일도 없던 밤, 슈타인이 못한 밤 돌아와서 슈타인은 자기 도시로 돌아가야 되죠. 니나를 그 어떤 불행한 도시인 웨나임에 남겨놓고 웨나임에 대한 묘사도 되게 좀 그래요. 웨나임 한번 구글에다 검색해볼까요?
되게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자,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크다. 죄송합니다. 예쁘죠? 근데 마치 이 슈타인은 이 도시를 보고 나서 아, 너무나 이 정돈된 거리가 불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제 니나가 어떤 구멍가게와 나이든 병든 노파와 함께 산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 도시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내린 걸지도 몰라요. 또 다른 사진 볼까요? 그쵸? 아, 정말 이렇게 산도 있고 카페 거리도 있고 되게 예쁜 도시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웨나임이 진짜 아름답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니나와 슈타인이 웨나임을 어떻게 인식했냐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웨나임은 회색 도시였습니다. 회색 도시. 삶과 삶의 진정한 모습과는 좀 괴리가 있는, 심지어 여기 살고 있는 구성원들도 다 메마른 그런 공간이라고 여겼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웨나임을 떠나면서, 그죠? 니나와 아무 일이 없었지만 떠나면서 기차가 떠나기 직전에 니나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그 여자가 나중에 많은 경험을 겪은 뒤에 갖게 될 얼굴을 보았다.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 관대함에 넘친 얼굴, 고향이 없는 사람의 방황하는 눈과 많은 것을 알고도 생을 경멸하지 않는 사람의 우수에 넘친 고요함을 지닌 얼굴이다. 나는 니나를 전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럼 다시 봅니다, 결국. 그냥 이때 이 사람이 느낀 감정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그 서로의 다름을 봤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니나는 자기를 보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고, 잠자리를 가지려고 했는데도 둘이 너무 어떤 삶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다시는 나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다, 니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때 니나가 슈타인을 바라보는 얼굴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그 수사적 기법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나는 그 여자가 나중에 많은 경험을 겪은 뒤에 갖게 될 얼굴을 보았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관대함에 넘친 얼굴, 고향이 없는 사람의 방황하는 눈과 많은 것을 알고도 생을 경멸하지 않는 사람의 우수에 넘친 고요함을 지닌 얼굴이다. 한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잘 짜여있는 묘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이런 표현 다음에 나오는 말은 또 나는 니나를 전보다 더 사랑한다 겁니다. 이 부분 너무 좋지 않나요? 많은 경험을 겪은 뒤에 갖게 될 얼굴을 보았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관대함에 넘친 얼굴, 고향이 없는 사람의 방황하는 눈과 많은 것을 알고도 생을 경멸하지 않는 사람의 우수에 넘친 고요함을 지닌 얼굴이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나는 슈타인의 이 일기를 언니인 마르그레트랑 본 다음에 동정심에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슈타인을 대하는 이때의 표정이 동정심이었다고 내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하기 전에 언니에게 쓱 얘기하는 거죠. 동정심이 무엇인가. 자, 사람이 동정심에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언니는 모를 거야. 그 순간에 나는 내가 나라는 것과 니나보다 그렇게 많은 안정을 갖고 있는 것이 기뻤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니나가 그처럼 몸을 내던지고 있는 생이 니나를 나보다 훨씬 더 잘 돌보아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에게는 흥미있는 일이 조금도 없었다. 나는 여기에 니나가 창백한 수면 부족의 얼굴을 하고 슬픔 때문에 몸치장도 안 하고 아무 희망도 없이 침울하게 그러나 생명에 넘쳐 서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니나는 마치 폭풍 후에 좀 파손된 그러나 대해에 떠있고 바람을 맞고 있는 배와도 같았다. 그리고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배가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새로운 대륙에 새로운 해안에 도착해서 대해 성공을 거두려는 것을 돈을 걸고 단언할 것 같았다. 내가 니나의 절망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니나의 절망은 그처럼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어서 내 심장을 아프게 찌르는 것 같았는데도. 너무 좋지 않나요? 사람이 동정심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언니는 모를 거야. 뭐 이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아까 동정심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꺼낸 건데, 그거보다도 이 언니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내가 나라는 것과, 그러니까 마르그레트가 니나보다 그렇게 많은 안정을 갖고 있는 것이 기뻤다. 그러니까 삶에서 안정을 갖고 있고 좋은 가정과 좋은 남편을 두고 그냥 무난하게 사는 것, 그게 기뻤지만 그것과 동시에 나는 니나가 그처럼 몸을 내던지고 있는 삶이 니나를 나보다 훨씬 더 잘 돌보아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니나의 삶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에게는 흥미있는 일이 조금도 없었다. 비록 내가 안정감 있는 삶을 갖고 있지만 흥미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니나를 바라봅니다. 동생을. 나는 여기에 니나가 창백한 수면 부족의 얼굴을 하고 슬픔 때문에 몸치장도 안 하고 아무 희망도 없이 침울하게 그러나 생명에 넘쳐 서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드는 예시가 너무 좋습니다. 아까 이 배에 관한 예시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어디였죠? 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위험을 무릅쓰고 얻으려고 해보지 않은 남자의 어디에 가치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재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파견되는 대신 도크에 잠겨둔 배와 같았다 라고 그러죠. 그렇죠? 도크에 잠겨둔 배가 슈타인이라면 니나는 마치 폭풍 후에 좀 파손된 그러나 대해에 떠있고 바람을 맞고 있는 배라는 거죠. 좀 파손되긴 했지만, 그죠? 도크에 잠겨둬가지고 완전히 안전한 그런 배는 아니지만, 대해에 떠있고, 대양에 떠있고, 바람을 막 맞고 있는 배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나오는 표현이 또 기가 막힙니다. 누구나 그 배가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새로운 대륙의 새로운 해안에 도착해서 대성공을 거두리라는 것을 돈을 걸고 단언할 것 같았다. 그 정도로 확신에 찬 강한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니나의 절망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니나가 지금 절망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슬픔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슈타인이 아니죠. 다른 남자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도 그 절망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자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니나의 절망은 그처럼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어서 내 심장을 아프게 찌른 것 같았는데도 나는 니나의 절망을 믿지 못할 정도로 니나라는 인물이 대단해 보였다는 거죠. 내 안정적인 삶, 여태까지 의심할 바 없었던 그 삶조차도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가 니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왠지 마르그레트는 우리 독자와 같은 포지션에서 니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작가는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슈타인이거나 혹은 마르그레트에 더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구현해놓은 이 니나라는 인물을 보아라. 너희도 이 슈타인처럼 혹은 마르그레트처럼 생각하지 않을 거냐, 않게 될 거냐.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 니나라는 인물은 어딘가 좀 부서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그쵸? 폭풍 후에 좀 파손된 바람을 막고 있는 배이지만 그 배가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니나라면 그럴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이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듭니다. 굉장히 정말 니나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잘 구현해 놓은 거예요. 삶의 화신이라는 어떤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런 별명이라보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떤 비평이나 서평 같은데, 그런 이름이 뭐 허세다, 가식이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니나라는 인물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워낙 이 니나라는 애가 문제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쉽게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독자들이나 아니면 이 마르그레트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무료한 건 아닌가? 니나 같은 삶을 살려면 살기 좀 힘들겠지만, 야, 쟤는 정말, 와,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 그쵸? 너무 좋지 않나요? 여기 부분. 오늘 그러니까, 그, 슈타인이 자기를 도크에 잠겨든 배라고 표현한 부분이랑, 이, 니나에 대해서 마르그레트가 폭풍우에 좀 파손되어 있지만 대해에 떠 있는 배, 바람을 막고 있는 그 배라고 표현한 부분이 슈타인과 니나의 간극을 나타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나는 이 마르그레트에게 내가 동정심에서 어느 행동까지 해봤는지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마르그레트가 걱정을 자꾸 해요. 도대체 이거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러니까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니나가. 모두들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인생이 정말로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을. 이것도 짧지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삶을 정말 치열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멘트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들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인생이 정말로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을.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저 처음에 이 부분 읽고 이랬어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정말 왜냐면 제 자신이 인생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이 멘트가 그래서 더욱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 게 아닌가. 모두들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인생이 정말로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을.
벌써 2시간 가까이 지났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좋겠지만, 음, 제가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천천히 나갈게요. 어차피 뭐 지금 라이브로 봐주시는 분도 한 분 있을까 말까 생각하는데, 저것도 아마 그냥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 혼자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딱 요 상태에서 끝내고 싶어요. 그쵸? 딱 오늘을 정리할 만한 좋은 멘트죠. 아, 모두들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인생이 정말로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을. 자, 이 말이 가진 무게감을 안고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르그레트는 니나가 동정심에서 한 행동을 걱정하고 두려워했는지, 정말 그 걱정하고 두려워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었는지, 그쵸? 니나는 도대체 동정심에서 어떤 행동을 했던 건지, 그쵸? 인생이 정말로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